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도시공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 블록 건립 신규 투자 사업 동의권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729호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블록 건립 신규 투자사업의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착수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 배경입니다. 2021년 9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국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LH 상호 간 외국 교육기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6월 국제학교법인 선정과 9월 평택시와 선정학교 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에서도 국제학교 건립에 필요한 현물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덕 국제 신도시 에듀타운 일원의 A-59블록과 A-60블록이며 총 세대수는 1792호입니다. 사업 방식은 A-5블록의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준공 및 입주는 2030년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는 1조 806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V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블록 건립 신규 투자사업의 동의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블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자, 제안 이유가 보면 이제 쭉 쓰셨어요. 본 주택 사업을 통해 고덕 신도시 에듀타운 내 국제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 및 국제학교 건립 지원비 마련이라고 제안 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 제안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1도 없습니다. 이 동의건에는 본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자, 동의건을 올리실 때는 구성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반드시 담겨야 될 필수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국제학교 건립하는데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사업 동의건입니다. 이 투자사업 동의건에 의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겨야 될 필수사항이 있는데, 그 필수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동의건을 올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의 65조 3. 아니요, 그거는 예. 대통령령으로 예, 그거, 정하는 예.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시군구는 300억을 네.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로는 이거에 대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 동의건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동의건을 올릴 때 올리는 정확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하고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떤 의회에 또 다른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근거해서 처음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의결을 받으실 겁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를 의결을 해드려야 됩니까?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 그 지방공기업 평가원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그걸 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자료가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결과를 요약해서 일단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그거를 물어본 게 제출했습니다. 아니고요. 처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수 사항이 무엇이 담겨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동의를 해드리느냐, 그거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수익금 사용처가 명시가 돼야 되고요. 수익금 사용처 변경 시 의회 승인 조항이 첨부가 돼야 되고요. 기부 방식과 시기가 구체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두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원 목표액 및 확보 시기가 명시가 돼야 됩니다. 자료에 있진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그 외 자료로 첨부를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계획 변경 시 재정적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주체가 명시가 돼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공익성만 지금 강조를 하셨어요. 공익성은 국제학교에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가 공익성이 되겠죠. 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그 부분을 공익성에 투자를 할 거고 어떻게 공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할 거고 재원 조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어떤 승인을 의회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원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듣기 전에 뒤에 보면 이 자료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 타당성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방 공기업 평가원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이라고 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 사업은 저희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크게 이제 그 재무성하고 경제성, 그다음에 그렇죠. 정책적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부가가치의 총합,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상 정부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편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익 산정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어가지고요. 낮게 잡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낮게 잡지 않습니까? 네, 낮게 잡는 이유가 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공공에서까지 주택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예, 정부에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 수익을 확보해서 그 수익을 공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이라는 그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그 공익이 발생이 되려면 우선은 사업에서 성과가 나야지 공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변경될 여지도 있어요. 변경이 안 된다고 뭐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미치지 못하면 용적률이나 아니면은 건폐율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안전장치로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건지 변경이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됐을 경우에는 의회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처장님이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처장님하고 우리 미래전략하고 다 얘기가 돼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설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의권을 올릴 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고 이 자료를 만드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익성만 강조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BC 값이 지금 0.63으로 나왔고요. 이게 뭐 그 기본 방식이 있어서 BC 값이 크다라고 자료에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0.63이라는 자체가 그리 높은 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럼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자, 경제성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성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하실지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일단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이 사업을 저한테 보충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전략과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 충분히 설명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분들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동의권을 올리셨는지. 네. 저처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네, 다음에 해주십시오. 그 국제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BC 값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기업 평가원의 이제 타당성을 통해서 이제 검토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서 그 도시공사 그 전략기획처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BC 값을 따질 때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해서도 이제 따지는데 저희 평택처럼 민간에서도 그 많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잘 되는 곳에서는 공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주택 시장이 지금 활발하지 않은 저 지방에서 했을 경우에는 BC 값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아파트 사업을 이전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똑같이 고독신도시에 이제 했을 때 그때도 사업 수익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BC 값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사업 수익은 그 5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이니까 한 300억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은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는 이제 도시 고독 신도시가 그동안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도 다시 회복세에 있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수익의 확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받았고요. 자, 긍정적인 부분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받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전 재원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토지를 주던 돈으로 주던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는 해소를 하고 가고 싶은 거죠. 동의를 해드리면.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 있어요? 만약이라면. 이제 만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이제 이 아파트 사업을 했을 경우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분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은요. 다 된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는 놓고 가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정장치가 제가 봤을 때는 동의안에 담겨지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저희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돼서 사업의 변경이 되면 의회에 재상정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국제학교 재원과 연계해서 이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아파트 사업만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희 이제 국제학교 재원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올리면, 지금 이 아파트 사업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 사업이 끝나서 수익이 나오려면 지금 예상컨대 2030년 이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건립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한 사업 수익을 네. 배당을 통해서 국제학교는 먼저 지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지어준다고 하는 거고, 또 그만큼을 또 여유 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사업은 차차 진행을 해서 저희 배당 한 만큼의 재원을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이라서 지금 배당 부분은 이제 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파트 사업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충당하는 그렇죠.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저는 좀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예요. 지금 이제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생기고 BC값도 이게 그렇게 잘 나온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삼성이 재개가 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그 상황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물론 이제 평택은 다소 삼성이라는 큰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 방식이나 시기가 구체화되고, 아까 미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조금 자료로서 주시던지 여기 안에 동의 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에 지금 담기는 부분은 사업권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돈이 우선은 시에 들어오고 이 사업을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률이나,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니, 건에 그것만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덕신도시의 그 지구단위상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요. 변경은 안 되는 지금 거예요. 현재는 변경 가능성 별로 없다고 앞으로도? 보시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니,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 용적률이 올라가면 교통경영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서요. 근데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차한 방식이어서요. 총 1조 80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은 약 885억 정도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의 75%와 토지비의 75%하고 건축비 전체를 민간 건설사가 맞아요.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공사에서 자금상으로 부담하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A 오블록 사례도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때도 BC값이 0.5 정도 나왔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순이익은 한 90억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산하는 중에 있는데 최소 200억 이상은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분양된 사례도 찾아보니까요. 올해 분양된 것도 한 5대1 정도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건설사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고덕은 사업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면 사업 이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의 유입 시기가 국제학교 건설 시기보다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배당을 할 때는 배당 가능액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종 적립금부터 적립을 하고 남는 배당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배당 가능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학교에 1,000억 정도의 배당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예, 법으로나 또는 실제 그 재무상으로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 그 배당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어쨌든 국제학교 사업과 별개로 건축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은 저희가 채워 넣을 겁니다. 아니 도시공사가 하도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보고를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끝내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받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받게 되면 사업이 그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진짜 올려주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올린 케이스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동의안에 해서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 배당이 1,000억까지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덕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배당 그 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그 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래전략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그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요거는 요거 외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담당한 부분은 1,000억 규모의 그 학교 건축물을 지어서 이제 저희 시에 그쵸. 배당하는 건물로 배당하는 이제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하고 계약안에서 협상 중이고 이게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고 그러면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도 전에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27년부터 착공을 하면 한 번에 1,00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는 거라 네네. 저희가 재무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7페이지에 그 자료 주셨잖아요. 네, 재원 네. 조달하고. 네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회계 법인을 통해서 그 중기 자금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좀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 최악의 경우도 지금 가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 변경 사항이 생겨서 이런 어떤 그 재무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그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재원 조달이나 이런 자료 다 주신 거 제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도시공사에서도 만에 하나라는 기준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그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요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에 그 지금 현재 그 도시공사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현입니다. 이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블럭 요 건립 관련돼서 이제 신규 투자 사업 동의회건으로 해서 이제 동의회건이 올라왔는데 앞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 사업비가 1조 80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간이
뭐 거의 70% 이상은 민간이 투자하고 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안 된다고 뭐 캐시플로우를 보더라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든 이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비에 의해서 또 수익이 된 걸로 갖고 한 1,000억 상당의 배당금 갖고 이 국제학교 건립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행정 절차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이행을 하셨을 것 같고 뭐 평택 고도국제화 계획지구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도 체결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BC 값이든 뭐 PI 값하고는 뭐 상대적으로 뭐 아까 설명 잘 해주셨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뭐 저희는 그거는 당연히 믿고 뭐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진행 자체가 리스크가 이제 혹시나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워낙 금액도 큰 금액이고 국제학교도 지금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서 뭐 말 그대로 이게 절차대로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도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는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행정 절차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교육청이든 또 국가적으로 우리 그 미군 기지 이전 특별법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상황이 아니 12월 31일이 예, 내년까지 이제 연장하려고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 관련 부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연장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뭐 연장은 될 거라고 저도 보는데 만약 연장이 안 되더라도 내년 일몰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허가는 득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만약에 뭐 교육청에서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일몰이 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027년도에 착공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국제학교 관련된 그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그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 조성가 이하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지금 끝난 상태고요. 끝났고요. 예. 그리고 학교가 착수한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이라도 그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사용 동의를 해주겠다라는 게 LH 입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매입 전 단계네요. 이제 네, 협의만 다 그렇습니다. 끝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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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그렇습니다. 뭐 예상 가격은 나왔나요? 혹시 지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그러니까 75% 정도 할인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성 원가에서 75% 할인 받아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2만 평 정도 뭐 예상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학교를 조성하고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는 더 꼼꼼하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LH 뭐 우리 이제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계획대로만 가면 뭐 순조롭게 가기만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동산 경기조차도 불투명하고 뭐 좋아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라는 게 최고조로 활발하게 부동산 지금 제일 경기도도 힘든 게 이제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지방세도 좀 세수로 잡는 게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나오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침체돼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거를 얼마나 잘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동의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뭐 누차 드리지만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뭐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브레인시티에서 뭐 분양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부 쪽에도 마찬가지 평택구의 일부 저희들도 다 토지대금은 다 수용을 했지만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시민들 우리 평택시에 어떻게 됐든 배당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또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잘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그 관련돼서 협상을 계속 좀 미국 쪽 국제학교 그 관련 그쪽하고도 이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뭐 진행하는데 차질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우리 미래전략 과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뭐 보고 검토 보고 동의권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순이익이 한 338억 정도 난다고 지금 된 건가요? 네, 지방공개평가원 타당성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지방공개평가원이 타당성을 계산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A5블록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 때도 그때 92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산 단계에 와 있지만 사업이 다 끝나서요. 네. 200억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데는 338억이지만 500억 정도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또 두 개 부지가 또 있죠. 총 네, 협약한 네 내용 맞습니다. 중에. 예. 네. 그 사업은 언제쯤 이거 하고 진행? 예. 지금 사실은 네. 그 동시에 다 같이 진행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자금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자금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3, 24 블록 두 개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 기본 계획부터 다시 또 그건 절차를 밟아야 돼서요. 네. 나중에 저희가 자금 되는 시기에 맞춰서 기본 계획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도시공사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을 해서 물량 그걸로 배당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그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TF가 구성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학교 그 미국 법인하고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협약이 체결되면 논의를 통해서 기본 설계안을 만들어서 그 설계대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시 설계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설계대로 건축을 해서 저희가 시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그러니까 그 설립 비용을 지금 예상하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배당이니까요. 1,000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게 저희 돼 입장입니다. 있죠. 네. 예. 그게 그 건축비가 그 국제학교 건축비가 늘어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단 건축비가 늘어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배당할 수 있는 배당 가능하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일단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1,000억 해왔기 이내에서 때문에 할수 있다? 예, 1,000억 이내에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이 사업으로 지금 뭐 여기 지방 공기업 평가에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종 338억 정도를 순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판단하시기는 한 500억 정도 될 거다. 그다음에 또 두 개 부지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두 개 부지 남은 두 개 부지가 세대 수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대 수가 큽니다. 300세대 이상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당할 수 있는 거는 1,000억 이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할 텐데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계약 협상이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서 뭐 장담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협상하는 지금 중에는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범위에서 시작을 하고
차차 학교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하겠다. 그 수익으로 학교가 추가로 이게 증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협의를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럼 1,000억 이내에서 무조건 예, 물론 건축은 지금 하고. 무조건이라고 지금 단서 달기는 조금 이른 그러면 측면이 지금 있습니다. 넘어가면 지금 뭐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이 그래서 있나요? 이제 지금 배당은 분명한 거는 1,000억 이내, 예,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1,000억이라고 제시를 했고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조달을 해서 추가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정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이제 계약도 이제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건축비 상승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협의가 잘 되고 내년에 설계해서 27년부터 착공해가지고 29년까지인가요? 개교가 언제였죠? 우리 계획이 30년이나? 예, 지금 이제 학교하고 협의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약 계획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네, 30년이 30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인데 그때 가면 또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교육 국제 학교 교육비가 아니 건축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대안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제 다소 미흡하게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런 분양 아파트 사업에 관련돼서 연차 보고서를 지방공기평가원이 냅니다. 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분양 아파트 사업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평균값을 낸 게 있거든요. 그게 0.4점대에서 22년, 23년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0.6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낮게 경제성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그러니까 경제성 1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디를 평가해도 1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게 경제적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재무성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은 1이 넘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동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고서 그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양된 아파트가 지구 전체 계획의 52.8% 수준이고 이게 고덕 국자 지구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급 시기나 이런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이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꼭 또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충분한 판단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시고 하는 게 이런 수지 분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아까 재원 조달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다 우려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물론 이제 잘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분양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이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예? 무슨 갑자기 무슨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터진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대책도 조금 검토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진행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계획서까지 갖고 오신 걸로 아는데 우선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그 행정적 절차를 빨리 잘 협의가 돼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되고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는 절차를 잘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내년 여기 보면은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죠? 내년에 토지 계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을 하고 여기 계획서보다는 좀 늦네 1년이요.
계획에는 25년이었는데. 25년 말이나 26년 초기 때문에요. 네. 기간상으로 보면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의회 승인 절차 이후에 저희가 공모 준비를 또 해야 돼서 사실은 25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5년도에 토지 그 계약을 하는 거는 사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바로 그 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준비돼 있다. 저희가 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정리가 돼서 사실 민간 공모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토지를 저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같이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토지를 사갖고 와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네요. 네. 500억.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 보면 고덕에 있는 데들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5%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까지도 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그 평가 기준이 높아서 그 수익률이 좀 낮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A5블록 할 때도 평가원이 92억 평가했는데 200억 이상, 그러니까 배 이상 수익을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27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1년 안에 계약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선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돼야만이 진행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준비한 기간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기간도 넉넉히 잡아도 5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TF팀이 있다 하니 얘기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라는 게 뭐 물건 빼내듯이 정해진 건 없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합심을 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보고해 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대하다 생각하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걱정되는 그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과연 순서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국제학교가 예상대로 저희가 입주부터 착공서부터 입주까지 이게 순차롭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이제 앞서는데 그래도 한번 그 A블록 저희들이 한번 저기 해보셔서 그 이득금이 92억 정도 예상했는데 뭐 차후에는 한 200억 정도 수익금이 난 걸로 예상할 때 여기가 지금 568세대였었거든요. A블록이 A-5블록이 그렇지만 이게 60블록은 1792세대인가요? 이게 1792세대 네, 맞습니다. 예산인데 뭐 수익금이 뭐 338억 정도 보는데 무난하게 500은 넘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 500도 어떻게 볼 때 A-5블록을 생각할 때는 500도 그 수익금이 더 날 거라고 저는 그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순조롭게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잘 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는 이제 학교가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계약 단계에서 준비 단계는 두 과가 다 합쳐서 이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평택 시민이 지금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하고 계약금 뭐 중도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에서 이제 그 개발 이익금으로 건축비니 뭐니 이런 걸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연 또 이것도 잘 진행이 될지 분양성 문제가 좀 있는데 평택시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분양 문제 이런 게 좀 공실률이 조금씩 적어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삼성이 앞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100% 분양은 인기 있게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하고 합쳐서 잘 진행을 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사항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시공사는 그 시 출자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 현안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저 기획실에서도 잘 살펴보고 이번 신규 투자 사업을 동의해 주시면 제가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브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